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만 어설픈 욕망의 실현마당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처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멍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가장 많은 품을 들이는 곳이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도 함께 선출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체장처럼 인지도도 높지 않고 또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 대개 학부모나 관련 종사자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곧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픽스가 야심차게 마련한 프로젝트 방송 이재명 같은 일꾼을 찾아라. 오늘은 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나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두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하되 예리한 평론을 해주시는 분. 네, 지난주에는 기리나라고 소개했는데 정진호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부산에서 오신 거죠? 네. 그리고 정치평론의 최고봉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한마디 더 해보세요. 예, 최고봉은 옛날 만화 주인공입니다. 네. 네. 최저봉입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운영이 어렵네요. 보니까 학생들 잘 가르치는 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복지 문제, 노동 문제,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지역사회와 관계 문제도 있어요. 지역사회. 예를 들면 체육관 밤에 개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다 안 해주거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네. 이런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인데 20년째 치고 있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매일 말이 저 학교 체육관 분명히 놀고 있는데 그 교장이 고지시켜서 안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책임 문제가 따르고 의의가 있어요.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위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뭐 아예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그 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면 오후 4시, 5시 돼서 다 집에 가고 다 퇴근하고 없는데 네네. 그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주차장도 써야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체육관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운동장도 쓸 수 있을 건데 그걸 꽉 막아놓고 안 된다고 하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몇 번 교육감한테 진정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의의가 없는 그런 거지, 주민들 문제는 입장에서는. 교육감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열어서 결정하죠.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상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뭐 그 이용자들이 충분히 그 학교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거 고차원적인 고민보다 일반적으로 복지 부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민들이 뭐 많아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래서 형편없는 거지, 그런 청에서는 부분들이. 제안을 드린다면 서울 이태원 초등학교 수영장이 그런데요. 입구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해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고 학교의 기관 시설이나 이런 안전 문제는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공간은 없고 근데 학교는 좋고 산책을 이럴 하고 때 싶고. 나눌 수 있겠죠. 학교 시설을 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네. 첫째는 운동장 개방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내 체육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 안에 복합시설,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은 뭐 장서가 어린이용에 네, 물론 그랬는데 예. 복합시설이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 같은 네. 그런 것은 지금 서울 전체 48개 학교에 있는데요. 그것을 관리를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하고 그래서 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을 그 시설안전본부에다가 맡기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그걸 대리로 그 대신 운영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점점 그 학교의 부담을 낮추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점점 열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진호 선생님께서는 복지부동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생각보다는 복잡한 문제고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은 노력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별로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그럼 그걸 보장을 해줘야죠. 그 사고가 나면 교장 책임 안 묻겠다. 예를 들면 그거를 법적으로 갈래를 타줘야 되겠죠. 이게 잘 그 어려운 문제겠죠. 어려운 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팀장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국가재정법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학교에다가 복지시설 건물을 지으면은 학교 땅은 교육부 땅이에요. 근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예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부처별로 법률적으로 예산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런 것부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동운영위원회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 지자체장들 수준이 또 떨어집니다. 복지부도 그렇지. 못지않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위탁하는 방식 등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으면 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방향대로 좀 따라가기도 하고 함께 쓰자 지역 주민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좋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좀 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바꾸기 예, 위해서 예.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시설안전본부에서 시설본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구청이 대신 운영하는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점점 네. 가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학교 시설 개방이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근데 저는 리박스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지역 사례가 생각나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소년보 목사 얼마 전에 그 세계로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네네 1심에서 유죄 받았죠. 석방 집행유예인가 그 이제 어쨌든 뭐 만기 출소를 했어요 얼마 전에 소년보가 그래서 집행유예형 받았어요. 예, 감옥에서 이제 책 잘 읽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거의 전환길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계로 교회가 우리 지역 부산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서 우남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승만의 호 우남. 네, 우남 대안학교. 네. 근데 뭐 막강한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기 때문에 우남 대안학교가 설립이 됐다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그런데 그 학교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면 운동장 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운동장 부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학교에서 뭐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 강서구청에다가 강서구청장이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그 우남 학교에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거기는 사용 허가를 준 거예요. 저 단체장이 국힘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게 뭐 취소가 됐다든지 유야무에 됐는데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어떤 개입들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더 잘하셨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선생님들이 잘하게끔 어떻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이데올로기적 침탈 또는 침투 이것을 막아내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탄탄하게 방어벽이 쳐져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는. 경쟁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학 혁신학교가 초등학교 때는 잘 되다가 고등학교 가면 대입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그까지는 좋은데. 심지어 지금 국제중학교 가려고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도 예를 들면은 뭐 과외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특별 대비반을 한다든지. 이거 사실은 좀 너무나 심하게 뭐 거의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제중학교 이거 폐지 안 됩니까, 이거? 그 학교를 그냥 교육감이 마음 놓고 폐지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닌데.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원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 근데 국제중학교가 설립 취지가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요. 특목고는 있죠. 특목고는 있어야 되는데 국제중학교. 국제중학교도 특목. 있는데 그걸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없으면은 국제적인 글로벌한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곡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도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의고도 있고 국제고도 있고 또는 뭐 저는 중학교 이야기하는 거죠. 국제중학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희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특수 목적고 또는 뭐 과학고, 영재고 또는 자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자사고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론가 한 말씀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박진영 평론가. 저는 우리 교육에서 제일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지방인데 아까 말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차원에서 물론
교육감하고 대학 행정하고 다르겠습니다만은 교육 전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를 빌어서 지방의 대학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정책이 좋은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방의 국공립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지방에 서울대학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그 들어가기에 치열하면은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지방 사립대학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물론 지방 사립대학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합대학 일변도의 지방 사립대학이 특화되는 특정 그 과목이나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성으로 계속 가되 보편적인 그 대학 교육은 국공립대학에서 커버해주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의 정원 숫자가 부족하다.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어떤 그 질서를 바꾸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대학 교육이 정상화돼야 교육청도 일을 할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지방에 우리나라 농촌에 가장 큰 어려움이 그 초중등 학교의 소규모화, 네. 통폐합 네.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 학생들을 농촌에 유학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 1학기에 540명 정도가 지금 농촌 유학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간 얼마 동안 보냈어요? 6개월 또는 1년 와, 또는 하나- 2년 이렇게 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농촌 학교가 새롭게 이 활력을 찾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 치료도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대요. 아토피 학교는 네. 이제 전라북도 진안에 있고요. 뭐 제주도에도 가 있고 전라남도에도 가 있고 강원도에도 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 각 도별로 하나씩 그 학교에서 방문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생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간 젊은 학부모님들도 아주 행복한 그런 그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